대우조선해양 결국 통매각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통매각이라는 것은요, 조선 부분하고 방산 부분하고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합쳐서 매각한다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합쳐서. 그래서 통매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얼마의 인수를 하느냐? 현재까지는요,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대우조선과 한화가 2조 규모의 유상증자 방안을 만들어서 2조 규모가 되는 유상증자를 한화가 제3자 배정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우조선이 한화에 인수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2조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거기서 1조가 나오고요. 한화 시스템에서 5천억 원,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에 4천억 원, 그리고 한화 에너지 자회사 세 곳에서 1천억 원에서 2조예요. 지분은요. 49.3%를 가져오게 됩니다. 49.3%. 그러니까요. 지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55.68%, 그리고 소액주주가 27.02%죠. 하나은행이 8.04%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이 2.32%, 국민은행 1.02%, 우리사주조합이 0.14%, 기타가 5.25%인데 이게 유상증자를 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2조를 집어넣으면 한화 입장에서는 49.3%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KDB 산업은행은 줄어들겠죠. 28.2%로 줄어들고요. 나머지 소액주주와 모든 사람들은 전체가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2조 정도를 넣어서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죠. 인수 방법은요.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토킹 호스 방식. 무슨 말이냐. 하나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놓고요. 경쟁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기업이 나올 때는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보다 동일한 조건을 제시를 하면 한화에 인수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27일부터 경쟁 입찰 공고를 내고요.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입찰 의향서를 접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쉽게 말하면 심사를 하고 실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 투자자가 선정되는 그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높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돈만 하더라도 신규 자금이 산업은행이 2조 6천억 원, 한국수출입은행이 1조 6천억 원, 그리고 신용공여가 크레딧 라인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산업은행이 1조 4,500억 원이고요. 수출입은행이 1조 4,500억 원. 전체가 7조 1천억 원에 쉽게 말하면 세금이 들어갔어요. 세금이.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화가 인수하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지금 2조라고 이야기하죠. 2조, 그죠? 2조. 이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아무래도 이게 헐값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가 2008년에 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6조 3,002억 원인가 인수하려고 했고요. 실제 계약금을 2,500억 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수 못했어요. 왜 인수 못했냐고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빵 하고 터진 겁니다. 2008년이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한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계약금은요 소송을 통해서 2,500억 원을 돌려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 돌려받았는지 일부만 돌려받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6조 3천억 원 집어넣었었는데 지금은 2조를 집어넣어서 인수한다? 이게 이제 헐값 매각, 헐값 뭐 매수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재니까요. 그렇지만 저는요 솔직히 이런 위기에 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계속 돌고 있어봤자 저거 그냥 망합니다. 그냥 망한다고요. 보실래요? 그냥 안 망할 것인지.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한번 보시자고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순이익이 3,201억 원이 났어요. 그런데 2019년에 465억 원이 마이너스죠. 2020년엔 866억 원이 흑자가 났지만 2021년에는요. 무려 1조 6,998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도 6,679억 원의 적자가 났고요. 이대로 가면 올해도 1조 3천억 이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저렇게 쉽게 말하면 주인 없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대우조선해양 가지고 여러분 진짜 많이 뜯어먹었어요. 21년이에요. 21년. 21년 동안 저게 주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2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대부분 권력자들이죠. 다 뜯어먹었습니다. 게다가 노조까지 여기에 으쌰으쌰로 하는 바람에 저 대우조선해양 진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난파선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파선이나. 게다가 2008년만 하더라도 대우조선이 좋았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잖아요. 지금 같을 때 저는 주인을 찾아서 저게 더 좋은 모양새의 어떤 기업으로 된다면 환영이죠. 환영. 일자리도 더 늘어날 거고요.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더 늘어날 거니까 말입니다. 이미 또 재벌 특혜니 이런 이야기 꺼내는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진짜 속 뒤집힙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공장 하나 짓는데 전체 투자 자금의 10%만 있으면 아니 10%도 아니에요. 한 5, 6%만 있으면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도 공짜, 전기도 공짜, 땅도 공짜로 다 지불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과학법 만들어서 반도체 업체 지원하겠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만들어서 전기차 지원하겠다. 바이오 행정명령 만들어서 바이오 업체 지원하겠다. 지금 지원하겠다고 난립니다. 전 세계가 저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게 재벌 특혜니 이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우리 국가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후손들의 미래 다 있을까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당연히 저거 민영화하고 주인을 찾아주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다시 이게 솟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저렇게 되면 한화 입장에서는요. 이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방산이 강해지잖아요. 방산이 한화 같은 경우는 화포만 하더라도 수출이 39.7%나 되고요. 함정도 팝니다. 15%나 됩니다. 항공기도 팝니다. 0.7%입니다. 기갑 차량도 팔아요. 0.3%. 미사일도 팔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잠수함도 팔게 생긴 거예요. 잠수함도. 잠수함도 팔고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만드니까 잠수함도 팔고 그야말로 한국판 로키드 마운틴이 되는 거죠. 저는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경쟁력을 길러가고
그 경쟁력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하나그룹 입장에서는요. 지금 방산과 관련돼서는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하나그룹 내에 하나방산, 산업용 기계, 화학, 하나디펜스, 하나시스템, 방산 부분 이 방산 부분이 대우조선 해양의 특수선 이게 특수선이라는 게 뭐예요? 잠수함이겠죠. 뭐. 잠수함하고 합쳐지면 매출액이 당장 말입니다. 6조 7조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력을 더 키워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이 회생하려면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대한 뭐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죠. 또 뭐 여기에 재벌들이 이게 내부 거래하는 거 감시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이 더 멋지게 해내지 않을까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도 이때 생존을 위해 싸워야 되는 그리고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 대부분 빨리 이 기회에 다 민영화시키고요. 각각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전부 길러낼 수 있게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